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전 시가론 제일 마지막 9장, 제9장 잡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잡가라는 건 말 그대로 잡스러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잡스러운 노래. 이 잡가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거기 534페이지의 네 번째 줄을 보시면요. 잡가는 중인 출신의 전문 가객과 관기들이 불렀던 시조, 가사와 달리 신분적으로나 기회적인 면으로나 가객이나 관기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사당패, 삼패기생, 선소리꾼 등 주로 직업적, 반직업적 소리패들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불렀다. 이렇게 나왔죠. 이 잡가는 되게 잡스러운 노래고요. 534페이지에 1번 작가의 개념에 보면 나오죠.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면 1번 제멋대로 막된, 2번 보잘것없는, 3번 섞인, 4번 어수선한, 5번 난잡한, 6번 상스러운, 7번 다 함께라는 의미가 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잡가는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노래들을 이렇게 섞어서 부른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37페이지에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세요. 그래서 잡가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나오죠? 첫째. 그러니까 잡가는 이종의 갈래, 그러니까 다른 종류란 뜻이죠. 그러니까 섞여서 형성된 혼합적인 성격이다. 혼합적 성격의 노래다.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잡가의 개념은 처음부터 확정된 게 아니라 시대를 거치며 조금씩 바뀌어 왔다. 그래서 잡가는 이제 의미가 점점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538쪽의 둘째 줄의 셋째 잡가는 서민문화의 뿌리를 둔 만큼 사대부나 중인문화에 비해 격조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격조가 떨어진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잡가의 어떤 장르적인 성격은 뭐 그냥 넘어가고요. 작가의 범주와 분류 부분을 보겠습니다. 작가의 범주와 분류. 여기서 이제 542쪽을 보시면요. 542쪽. 542쪽을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여러 작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542쪽이 둘째 줄부터 볼게요. 12작가, 끝에 12작가와 휘모리 작가, 산타령 계통의 입창, 그리고, 남도의 선소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게 다 작가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내려가다 보면 가장 좋게는 12작가를 작가로 보기도 하고요. 또 8잡가인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집장가, 소춘향가, 선유가, 형장가, 평양가와 잡가보다 더 격이 떨어져. 이걸 이제 잡잡가라고 그래. 잡잡가. 잡을 두 번 쓴 거죠. 이렇게 분류되는 게 달거리, 십장가, 박물가, 추린가. 이걸 합해서 이제 12작가라고 하고 이것을 잡가라고 보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단락에 밑줄 좀 치세요. 잡가의 범주와 분류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업적 가창 공간을 통해 성장했다는 점이다. 자, 이게 중요하죠. 상업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잡가에 이제 보다 보면 선소리란 말이 많이 나와요. 선소리. 선소리는 서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소리의 반대, 이걸 이제 한자로 하면 입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립자의 부를 창자. 당연히 반대는 좌창이겠죠. 앉아서 부른다라는 의미의 좌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43쪽 잡가의 분류입니다. 543쪽에 잡가의 분류. 자, 1번 12작가라고 나왔죠. 이 12작가가 이제 있는데 위에서 한 8째 줄 정도 여기 밑줄 좀 치세요. 12작가의 사설은 주로 판소리와 가사에서 영향을 받았고 부분적으로 민요의 사설 구성 원리도 차용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민요의 사설이죠. 민요의 어떤 사설 구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12작가 중 으뜸으로 되는 유산가가 나오죠. 유산가라는 것은 이제 논류자에다가 그 산이죠. 산에서 놀러 다니면서 부른 노래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하면 유산이죠. 노래 같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춘흥이라고 나왔죠. 봄의 흥. 거기 이제 뭐 유산가의 노래들이 나오죠. 상당히 좀 옛날 말로 쓰여서 좀 어려운데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꽃이 막 잘 피어 있고 그 만개했다는 거죠. 그곳에 산천 경기를 구경을 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만산 홍록들은 1년 1도 다시 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꽃이라는 것은 해마다 다시 피게 되니까 춘색을 자랑한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색깔이 막 붉고 창송 치죽은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는 창창 우르락 울창하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기와 요초 람만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나왔죠. 그 꽃 속에서 이제 나비가 잠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취 없이 날아든다.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날아든다. 이렇게 꽃을 소재로 이제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런 반복어법을 상당히 많이 쓰죠. 이 작가가 민요의 특징이 상당히 있어서 반복어법이 있다는 거. 거기 이제 밑에 나오죠. 이 가세 가세 자네 가세 가세 계속 나오죠. 가세 가세 놀러를 가세 배를 타고 놀러를 가세 이렇게 나오죠.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 그 밑에 단락에 보면 12작가는 판소리 중에서도 춘향가에서 이제 그 소재를 취하고 있다. 여기다 밑줄 쫙 치세요. 춘향가의 소재를 취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544쪽에 보면 이 소춘향가를 보면 이제 춘향가에서 이제 그 내용을 가져왔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2번 히모리 작가 두 줄 올라가 보세요. 2번 히모리 작가에서. 그래서 12작가는 이렇게 나왔죠. 12작가는 19세기 중엽 작가의 삼명창이라고 불리는 추교신 조기준, 박춘경이 서울의 유흥공간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자, 그 밑에가 이제 두 번째 히모리 작가라는 게 나옵니다. 그 밑에 2번입니다. 544쪽에 히모리. 그러니까 휘몰아치는 장단이라는 뜻이죠. 빨리 부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공장, 그러니까 공인, 장인이죠. 공장이라는 게 공인과 장인. 과 같은 비직업적 소리꾼들에 의해서 전승이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설 시절을 원사, 원래 노래로 해서 확장한 노래, 근대 전환기의 변화무쌍한 세태를 그리기 위해 창작된 노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맹꽁이 타령이라는 게 있어요. 맹꽁이 타령. 거기에 이제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맹꽁이 타령이 이제 일종의 히모리 작가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맹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이 일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맹꽁이 타령에서. 맹꽁이는 백성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작품을 보면 나오죠. 맹꽁이가 다섯인데 그 5마리의 맹꽁이들이 이제 흥인지문을 지나요. 그래서 왕십리, 첫 둘 성제 논에 울고 우는 맹꽁이 다섯 나왔죠. 그다음에 동수구문 이게 이제 시체를 내가는 문이에요. 동수구문이라는 게. 그리고 사이에 오간수 밑에서 놀던 맹꽁이가 5, 6월로 장마통에 떠내려오는 남학신짝을 잡아타고 선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논다는 소리죠. 하는 맹꽁이. 그리고 손톱이 길어서 감옥서, 이게 이제 포청이라고 하죠. 포도청에 가고 셋째 남편을 얻었더니 6, 7월 배추입에, 이 배추입에 배추잎회라는 게 쌓여 발표, 요즘 말로 발표겠죠. 발표 주걱기로 백지 한 장 싸들고서 제돈이죠. 제돈 찾으러 가는 암맹꽁이 다섯. 광통교 다리 밑에서 놀던 맹꽁이가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한술밥을 얻어먹고 장주 긴 대나무 담배 한 대를 흠씬 눌러 담아 붙여 물고 서태를 하량으로 종로에 나가고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그, 그 결박을 당하는 거죠. 포승으로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가는 그런 맹꽁이. 그러니까 이 맹꽁이들의 이제 어떤 세태를 통해서 상당히 인간의 삶 이런 것을 희화화라고 할 수 있죠. 웃기게 표현하는 거죠. 자, 545쪽으로 가보면요. 거기 이제 인용문 밑에서 나오죠. 히모리 작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이 작품은 도시의 변화하는 세태,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맹꽁이를 통해서 파노라마처럼 그리고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히모리 작가의 답변은 부분 확장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색이 희화화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밑에 3번에 보면 선소리라고 나올 거예요. 3번에. 자, 이 선소리는 이제 입창, 서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둘째 줄에 또 밑줄 치세요. 이 선소리는 일종의 유랑 연예인 집단이었던 사당패들이 불렀던 노래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를 지어서 이 사당패들이 부른 노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546페이지 4번 경서도 작가. 자, 거기도 밑줄 치세요. 경서도 작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방과 서울의 민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도 작가를 합해서 부른 말이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경서도 민요는 지역 민요가 본래의 지역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잡가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련의 시의 사당패죠. 관자 사당패를 보면 사당패의 떠돌이 연예인들이 양산도를 부르는 광경이 있다. 그래서 나오죠. 짙은 눈썹, 윤기 있는 살결, 그림인 양, 비단 치마에 흰 부채는 빈 그르르, 춘향가 일곡의 양산도 부르자 소리꾼 붉은 생초에 돈이 비오듯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당패들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표현한 거죠. 그런데 노래가 됩니다. 자, 547쪽에 오면 작가의 내용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건 보라색을 주로 보면 되겠죠. 세속적 욕망과 현세적 향락이라고 나왔죠.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현세, 지금 내세의 반대말이죠. 의 향락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 이제 그 박물가, 출인가하고 박물가라는 걸 보면 548쪽에 보세요. 예, 출인가의 음식칠해나 박물가에서 열거한 여성의 장신구. 그러니까 이제 뭐 팬시라고도 하죠. 장신구. 이런 그 가구와 의상은 일상적 감각을 드러낸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세속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세태 묘사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작가가 거기 그 548쪽에 2번 나오죠. 조선 후기, 근대 전환기, 근대 초기라는 이질적인 시기를 거치며 성장해 왔고 그 당시 어떤 세태, 다양한 인간들의 군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49쪽에 이제 보면 주요 작품의 유산가라는 이야기는 아까 좀 했었고요. 넘겨보세요. 550페이지. 첫째 줄, 이 작품은 12작가 중에서 으뜸으로 치는 유산가고 삼청동에서, 이 삼청동이라는 곳이 지금도 있죠. 삼청동. 에서의 추능, 봄의 흥이죠. 추능이니까. 그린 노래는 풍류를 위한 모든 조건이 구비된 완벽한 유흥 공간에서 느끼는 자족감,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죠. 자족. 느낄 감자니까. 이걸 잘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고사 속 인물인 소부와 허유가 놀던 기산. 이 소부나 허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상당히 뭐라 할까요? 은자의 삶이죠. 은자의 삶. 은자의 삶. 숨어서 지내는 영어로 허밋이란 말도 쓰는데 그런 이 스물 은자에다가 사람 자자 쓰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즐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곰보타령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곰보타령은 뭐 작품 내용을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 밑에 보시면 550페이지입니다. 550페이지. 사설 시제 모티브를 차용한 곰보타령은 얼굴이 얼근 사람이 냇가로 가니 각종 물고기들이 그물로 알고 도망간다는 상황을 특유의 장황한 말력금으로 우스꽝스럽게 재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산타령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의 문학사적인 의의는 9.4에 552쪽으로 가보십시오. 둘째 줄부터 보면 이 잡가라는 것이 이제 문학사적 의의가 나오죠. 둘째 줄 끝에부터 잡가를 통해 조선 후기 시가 나아가 조선 후기
문화의 개방과 역동성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고 아주 힘있게 흘러간다는 거죠. 선비 문화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도시의 대중문화로 전환해 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그래서 작가에서 주목할 부분은 시와 가의 복합체라는 거죠. 그래서 구비문학 속성도 지녔던 시가의 전통. 자, 셋째 줄에 보면 고려가요, 사설시조 등 선문화의 뿌리를 두면서 각종 잡종 갈래의 성격을 지녔던 선행 갈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